월말 김어준입니다. 세계 최초로 지구 5극지를 모두 다 탐험하신 탐험 끝판왕 내셔널 지오그래픽 공식 탐험가 홍성택 대장님 두 번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베링 헤어 횡단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들었거든요. 혹시 그 방송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근데 남극 탐험을 제가 너무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경솔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집에 와서 기도를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방송은 이제 무슨 방송인지도 모른 채 오셔가지고 나중에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당했다 싶던가요? 예. 저는 끝난 줄 알고 얘기했는데 그것까지 다 나갔더라고요. 자, 이제 분위기 아실 거고 이제. 예. 예. 베링 헤어 그 이야기 너무 생생해가지고 예.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예. 네. 저는 그게 그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거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던 거고. 저도 그 댓글을 이렇게 봤거든요. 예. 보니까 그 한 댓글에는 나레이션에 오후 2시에 도착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나레이션이 잘못된 거고. 아하. 영상으로도 남아가지고 그거 예, 찾아보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예, 영상으로는 그 2시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침에 도착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레이션에서는 2시로 되어 있는데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히말라야나 이 극지에서는 해가 뜬 상태에서 선글라스를 15분 이상 안 쓰면요 설명이 걸리거든요. 그럼 설명이 이거는 그리고 딱 아예 앞이 아예 안 보이거든요. 해가 뜬다 그러면은 무조건 선글라스를 껴야 됩니다. 폼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보면 저희들이 선글라스는 아무도 쓰지 않고 아침에 도착한 게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 길게 안 하셔도 되는데 나레이션이 당연히 틀렸겠죠. 자, 그래서 베링 해협은 저희가 이제 끝냈고 그리고 이제 남극 얘기도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남극은 너무 따뜻해가지고 금방 끝났어요. 네. 쭉 걸어가면 된다. 네. 하지만 굉장히 배가 고팠다. 네. 그 남극 때 이 얼굴이 사실 만시장이 됐거든요. 동상에 걸려가지고 새까맣게 돼 있거든요. 그게 다 났는데 한 6개월이 걸렸어요. 얼굴 동상이 낫긴 낫습니까 근데? 예, 이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상에 걸리면요. 예. 처음에는 이게 물집이 생기고 물집이 막 뚱뚱해져요. 손가락 하나가 막 손가락 2개 정도 굵기만큼에 굵어져요. 그랬다 물집이 생겨가지고 물집이 터지면은 그때부터 이게 썩어가지고 숯처럼 새카맣게 돼요. 이 젓가락 두께처럼 뼈만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잘라내야 되는데 근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살감만 죽어 나가니까 그 안에서 다시 이렇게 살아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던 게 이게 떨어져. 그럼 피부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고 박피? 예. 바꾸는데 뭐 아이가 얼굴이 이렇습니다. 얼굴이 이렇습니다. 그 얼굴 동상은 살이 돋아서 살아나는군요. 예. 그런데 이제 코 같은 경우는요. 저 다행히 코는 안 걸렸는데 코 같은 경우는 잘라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북극점 탐험할 때 영국 대원이 저희들하고 같이 출발했는데 이 친구가 혼자서 단독으로 하다가 동상에 걸렸어요. 그리고 하다가 전환돼 가지고 구조돼서 나왔는데 이 친구는 손가락, 발가락 그러니까 몸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잘랐어요. 10손가락, 10발가락, 코, 귀 그리고 그 성기까지 잘랐어요. 이 친구. 성기도. 예. 남극 어떻게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건 모르겠는데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다 하는데 좀 취약한 부분들이 성기 부분이거든요. 하복부. 예. 그래서 이게 고어텍스 팬티가 있어요. 예. 그 고어텍스 팬티를 안 입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그러다 보면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손 놓고 녹여야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이거 진짜. 예. 그래서 그 친구는 그까지 다 잘랐죠. 야.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그 핀란드 여자인가 그 친구도 단독으로 한다고 왔는데 막 요란스러웠어요. 그 친구가. 남극점 탐험을 경험했던 친구인데 근데 이제 남극하고 북극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걸 몰랐구나. 예. 근데 장비도 완전 다른 거고. 그래요? 장비도 달라요? 예. 장비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북극이 좀 더 추우니까 장비를 좀 더 두껍게 해가지고 가면 될 거라 생각하고 그걸 자랑을 엄청나게 해요. 막. 출발 선상에 섰을 때. 예. 출발하기 전에 자기는 스페셜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자랑하는데 야,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너
위험하다. 그 친구도 결국은 실종됐죠. 아, 실종됐어요? 예. 오. 그러니까 이제 북극에서 탐험하다 실종되는 거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고만대 습격당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또 하나는 리더에 빠져서 압사되거나 또 하나는 이제 방향 감각 잃고 체력 손실되고 얼어 죽거나 이 친구도 아마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린 거죠. 지금 이제 오국지를 다 가보셨으니까 그 중에는 남극은 그 나이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남극은요. 그냥 뭐 체력 있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이게 따뜻하다. 예, 영하 30도밖에 안 된다. 영하 30도 뭐 북극에 가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방향 감각 나침반을 하고 지도만 잘 읽을 줄 알고 한다면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 있는 사람이 이 팀에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아무리 그 간 팀이라 하더라도 북극 극지에서 경험이 한 명도 없으면은 실패할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베링 해협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건 북극이라고 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베링해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 얼음이 막 떠내려가니까 계속. 예.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건데 베링 같은 경우는 짧죠. 7일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일주일. 넘어가는데. 예. 그 사이에 이제 위험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일주일이면 예. 끝나는데. 예. 여기는 이제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걸었던 거리가 56일 동안 130km 썰매를 끌고서 부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하바롭스크까지 걸었던 거리거든요. 어마어마하다. 계속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히말라야 등반 같은 경우에는 3,000m의 달리기라고 본다면은 이 극지 탐험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출발하면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게 한번 실패하면은 그냥 그걸 끝나는 거고. 그런데 히말라야 등반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내려와서 베이스캠프 쉬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극지 탐험 같은 경우는 출발해서 한번 실패하면은 체력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다 끝나는 거죠. 그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남극은 영하 3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쭉 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북극도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북극하고는 남극하고는 게임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북극은요. 이게 하다 보면은 네. 지구에 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행성에서 지금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구가 맞나? 영석이 형 일기장에도 보면은 여기는 지구가 아니고 이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지옥일 거라고. 박영석 대장. 예. 네. 할 정도로 끔찍하거든요. 막. 그러면 오늘 북극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어차피 이거 오늘도 한 번에 다 안 끝나고 또 한두 번 더 나오실 것 같은데 오늘 북극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린란드로 갈까요? 아니면 그린란드는 뭐 차후회하고요. 그린란드를 먼저 해보죠. 왜냐하면은 북극도 궁금하고 네. 에베레스트도 궁금하긴 한데 이 그린란드가 가장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아 예. 그린란드도 극지인가 싶기도 하고. 예. 그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을 극지라 그러거든요. 예, 예. 예. 이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22배의 면적에 3,200m가 눈으로 쌓여 있어요. 거기를 이제 횡단하는 건데 네. 이 횡단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움직이는 물체도 없어요. 워낙 이게 넓다 보니까 가끔 새가 날아가다가 지쳐가지고 추락해가지고 그 얼음 위에 죽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 그러면은 정도로 이 삭막하고. 그린란드는 남극하고 북극하고 또 다른 겁니까? 남극은 대륙 위에 이 눈이 그 3,000m 이 남극점 같은 경우에 3,700m가 덮여 있는 거고 그린란드도 두껍게 얼어있는 곳이 3,500 정도 이렇게 두껍게 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극 같은 경우에는 바다 위에 얼음이 지금 얼어가지고 계속 떠다니고 있고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와 대륙과의 차이고 그다음에 이 부는 바람 자체가 남극이나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덜해요. 그런데 이 북극이나 베링해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면은 이 체감 온도는 엄청나거든요. 아 이게 남극은 얼어 있는 대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 북극은 큰 얼음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바다 위에 얼음이 얼어 있는 거죠. 그게 막 깨지고 붙었다 깨지고 이 우리는 지구가 계속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를 못 느끼거든. 그런데 이게
이 산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풍화작용하고 심식되고 융기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북극이나 베링해에서 보면은 이것들이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아, 그게 수만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을 예, 여기서- 얼음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예. 지구가 이렇게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거를 보면은요. 그건 정말 장엄합니다. 장엄하고 섬뜩하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 올해가 히말라야 등반한 지 30년 되거든요. 30년 등반하면서 항상 느끼지만은 우리는 큰 운동장을 하루 왼종일 가로지르는 개미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걸 항상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정목이라는 단어도 이제 안 쓰거든요. 이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나다는 거를 그걸 보면은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대장님, 근데 운동장에 개미는 와닿지 않는 표현이네요. 아니, 보세요. 큰 운동장 있잖아요. 제가 북극점 탐험할 때요.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 얼음 덩어리들이 막 산처럼 쌓여 있잖아요. 하루를 했는데 3km밖에 전진을 못한 거예요. 1600km를 가야 되는데 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딱 지나고 그 다음날 5km를 갔어요. 대원들이 다들 멘붕이 빠진 거죠. 어떻게 이 남은 예. 그런데 우리가 소화해야 될 거리가 1600km인데 하루에 3km 가고 5km 가면 이게 언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눈만 멀뚱멀뚱 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 압도되니까. 예. 이 게으른 놈이 밖고랑부터 먼저 세한다고. 뭐 촌에서 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밭을 매면 밖고랑이 몇 고랑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냥 밖고랑을 매면 될 것을 예, 게으른 놈들이 내가 매야 될 게 몇 개인지 세게 된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예. 그냥 걸어라. 예. 그냥 걸어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 개미에 불과하다는 거를. 개미는 운동장 하루에 건너갈 걸요. 글쎄요. 자, 지난 시간에 그린란드 얘기 잠깐 하셨는데 예. 갯썰매 타고 갔다가 욕을 먹어가지고 예. 다시는 갯썰매 안 탄다 하셨는데 요 그린란드 얘기 짚고 그러면 북극으로 넘어가 보죠. 예. 이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동 수단이 갯썰매밖에 없어요. 지금도 거기는 모든 사냥이나 고기잡이를 하러 갈 때 다 갯썰매를 타고 나가고 하거든요. 그리고 갯썰매 탐험이 100년 전이죠. 이 남극점에 처음에 탐험할 때에 로얄 아문전 같은 이분은 갯썰매로 예. 이제 했거든요. 스코트 같은 경우에도 북극점을 개로 했거든요. 탐험의 전통이 갯썰매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갯썰매로 하자. 한번 해보자. 예. 그린란드 종단이 최초라고 하던데. 예. 그래서 했죠. 그런데 이게 갯썰매로 하면은 개 뒤에 썰매 타고 있으면은 예. 쉽게 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스였어요. 굉장히 왜냐하면은 개들이 얼마나 영리하자면요. 출발하잖아요. 예. 그럼 출발할 때는 같이 걸어요. 그러다가 힘들잖아요, 제가. 힘들면 썰매 타요. 예. 그럼 이 썰매 무게가 딱 느끼잖아요. 예. 그럼 개가 막 뛰다가 딱 서요. 리더 개가. 아니 타고 가야 되는데. 예, 리더 개가 딱 서요. 딱 서고 난 다음에 리더가 고개를 돌아봐요. 딱 돌아보면 저를 봐요. 탔냐? 그러면은 그 뒤에 있던 세컨의 애들도 딱 봐요. 보면은 그럼 저는 눈을 싹 피해요. 그럼 얘들이 그러면 계속 저를 보잖아요. 그럼 피하고 있으면 안 가요. 내리라는 거예요. 내리라. 예. 그럼 내리면은 그때서야 또 가요, 애들이. 이야. 그럼 또 뛰다가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타면은 또 서. 그냥 딱 돌아봐. 내리라. 내리라고. 예. 이제 그게 그 청빙 얼음 위를 달릴 때는 이게 무게를 느끼지 않고 그냥 빨리 예. 달릴 수가 있어요. 예. 그 얼음 같은 경우에 우리가 타도 걔들이 이렇게 용의를 해주고. 영인을 해주고. 그 이제 안 끌릴 때 타면은 딱 돌아보고는 내리라는 거예요. 얘들이 얼마나 용맹하고 영리하고 똑똑하냐면요. 이 그린란드의 개들은 이게 순종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 그린란드 정부에서 외부에서 개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또 그린란딕 순종개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검하고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보존을 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얘들은 굉장히 영리하고 용맹스럽고 힘도 대단합니다. 수백 년 동안에 그런 애들만 이제 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 자기들 밥을 먹고 이런 것도 다 알고 제가 실수로 세컨한테 먼저 주고 그 리더계를 나중에 줬잖아요. 먹이를. 예. 그럼 난리 납니다. 세컨 개들은 리더계 눈치를 봐요 이렇게. 먹을까 말까. 예. 그러다 먹잖아요. 그럼 리더계가 안 그러면서 공격하려고 하죠. 세컨 애들은 또 혼나는 거죠. 서열 확실한 거고. 근데 리더계는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요. 아, 또 도전을 받는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네. 싸움이 벌어지면은 팀이 형제들끼리 가족끼리끼리 3마리 4마리 그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한 팀으로. 가족의 형이 만일에 그 싸움이 붙었어요. 네. 동생 걔들이 또 한 건이 붙어요. 그럼 막 순식간에 패싸움으로 확 번지는 거죠. 그럼 얘들이 싸울 때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싸워요. 그 정도로 막 늑대 수준에 가깝습니다. 몇 마리가 한 썰매를 끕니까? 12마리가 보통 12마리 맞네. 그러니까 한 가족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보통 두세 가족으로 이루어지나 보죠? 예, 두세 가족으로 네 가족.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개의 개념과 이 그린란드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집에 보통 개를 12마리에서 20마리씩은 다 키워요. 최소 한 썰매 정도 예, 다 키워요. 개들은 키우는 거네요. 예. 근데 그 개집이 딱 하나만 있어요. 개집이 안 들어가요. 겨울에는 영하 뭐 4, 50도씩 내려가거든요. 그 이상도 내려가고. 그 개집이 하나 있는 이유는 이제 새끼 날 때. 새끼 날 때만 그 개집에 들어가서 새끼를 놓고 주인이 그거를 또 돌보진 않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 하니까 강한 놈만 살아남으라는 거죠. 거의 늑대에 가까운 야생동물에 가까운 개들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수백 년 동안 그린란드에서는 그렇게 키워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개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밥을 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린란드 개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만 밥을 줍니다. 그리고 개썰매 끄는 날은 네. 반드시 밥을 주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개썰매 끄는 날이잖아요. 밥 그럼 먹는 얘들이 막 날이구나.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뜁니다 이제 막. 이거 끌고 달리고 나면 또 밥이 나오니까. 예. 그 묶고 두고 있으면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눈이 오면 눈에 이렇게 묻혀요. 이렇게 다 얘들 또아리 켜가지고 꼼짝 안 하고 있거든요. 눈 속에 개가 묻히는 거죠, 아예. 예. 그러니까 묻히면은 개들이 가만히 있다가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 눈 속에서 팍 튀어오릅니다. 아, 애들 진짜 대단합니다. 그 추운데도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적응한 야생 동물인 거죠, 지금. 아예. 사실. 예, 먹이도 뭘 먹냐면은 이제 사료 아니겠죠? 주인들이 주인들이 이제 바다 가가지고 사냥을 하거든요. 바다 포범 사냥, 그 다음에 넙치, 광어, 바다 물개 같은 경우는 해구신도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뭐 해구신 하면 그 엄청 뭐 귀한 약재로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툭툭 쳐가지고 다 개들 다 줍니다.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좋겠어요. 고단백이네. 예. 예. 거기에다 그 광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강어 뭐 한 3kg 이렇게 되면은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3, 4kg는 다 개들 주고 뭐 한 10kg 이상 돼야지만이 사람 먹고. 예. 나머지는 다 개들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이제 자라니까 애들이 힘이 굉장히 세죠. 그러면 12마리가 끄는 썰매 짐을 실으시고 저희들 15마리. 15마리. 예. 역시 4명으로 한 팀. 아, 예. 대장님 팀은 항상 4명이라면서요. 예. 4명인데 한 명은 이제 중간에 나가가지고 3명이서 만주를 했었는데. 4명으로 출발하는데 썰매는 하나다. 예. 그리고 그 4명의 짐들은 거기 싣는데 사람이 타면 걔가 안 달린다. 안 달려. 그래서 식량만 싣고 우리는 이제 스키로 가는데 저는 이제 개들을 계속 개들을 컨트롤 해야 되니까 개들 옆에 같이 걷거나 뛰어야 되는데 니들은 앞뒤를 양쪽을 보면서 뛰어요. 다른 애들이 잘 뛰는지 안 뛰는지. 그러다 요령표면 애들이 막 물고 그러거든요. 제대로 못 따라온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하면서 나머지 대원들은 스키로 따라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썰매를 가져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사람이 못 타면은. 텐트도 실어야 되고. 아, 텐트. 우리 식량도 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정이 끝나잖아요. 이제 A 지점에서 B 지점 그날 목적지는 다 왔어. 예. 그러면은 그럼 리더계부터 이제 썰매에서 풀어가지고 네. 이제 쉬도록 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밥을 개들부터 먼저 줘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항상 그 안 그러면 더 늘 것 같아. 주고 그다음에 우리 텐트 치고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니까 우리가 먹을 식량을 얘들이 기습해 가지고 우리 식량을 다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굶어가지고 와 이 개들 그 식량 있잖아요. 네. 그건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막 와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은 안 먹었지만은 그 정도로 애들이 먹성이 강해요. 이 개들이 이왕이면 지들 식량을 훔쳐 먹으면 괜찮았었는데 우리 식량을 먹은 바람에 우리 며칠을 굶고 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그리고 이 처음에 이제 썰매를 세팅을 할 때 네. 개들을 하나하나 이제 썰매에다 묶거든요. 네. 글란드 같은 경우에는 부채꼴로 묶고 그 노르웨이나 이쪽은 두 마리씩 일자로 쫙 묶거든요. 이게 방식이 다 다른데 유일하게 부채꼴로 묶는 데는 이 글란드 쪽인데 네. 그렇게 해서 묶으면 개들이 계속 움직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쟤들끼리 또 싸우고 이러면은 금세 줄이 엉키거든요. 네. 엉키고 이걸 또 다시 풀어야 되고 가다가 그 엉키면은 세우고 다시 풀어야 되는데 개들이 가면서 막 똥을 싸잖아요. 그 줄에 다 이게 묶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것 온 몸이 다 개똥으로 다 그러면 이게 손톱 밑에 혼통 이게 밥 먹을 때도 똥으로 뒤집히고 그러면 개들이 달리면서 똥을 싸는 겁니까? 예 달리면서 똥을 싸고 뭐 달리면서 똥을 싸면 똥이 날라가지고 뒤에서 저 우리가 이제 다 뒤집었을 때도 있고 그런 개가 썰매를 끌고 앞으로 달리면서 똥을 싸버리니까 그 뒤에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 똥을 맞고 그렇죠. 하루 일과가 계속 그런 과정. 그런 과정들. 글란드가 이 우리나라의 22배 정도의 면적에 그 황량한 곳에 새들이 날아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런지 지쳐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죽어 있는 새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는 방향은 12시 방향인데 근데 얘들은 그걸 감지를 하는지 그쪽으로 가요. 난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도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그 리더개가 그걸 한 방에 그냥 팍 물어치워가지고 가면서 그걸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 정도 물고. 강렬합니다. 개가 자기가 달리고 싶을 때 달리고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의 통제를 받게 받습니까? 이제 출발을 할 때는 까라 그러거든요. 까. 까. 서라고 할 때 운이깃이라고 그러는데 운이깃. 글란드 말이 좀 독특해요. 사람 이름들도 좀 독특하고 예를 들면 뭐 누꽝누악, 까, 끄 이런 발음들이 많이 나는데 그 집집마다의 사인은 조금씩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까라고 배웠고. 달리라는 사인도 그 개를 키우는 집집마다 다르게 준다는 거죠. 조금 다릅니다. 근데 까라고. 저 같은 경우에 이 개썰매를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게를란드에 가가지고 개썰매 주인한테 개를 사고 그다음 일단 개들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개 좀 먹여주고. 인간하고 위계는 확실합니까? 그 개들이? 처음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주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조심해야 된다.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 글란드 개들은 다르다. 애완견이 아니다. 예. 한마디로. 예. 먹이 줄 때는 예. 너를 주인을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너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개들을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먹이를 줄 때는 주인인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상황 먹이가 없다. 그럼 인간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무섭다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탐험하다 먹을 게 없다. 그럼 인간도 먹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원주민들이 이렇게 사냥을 가다가 개 한 마리가 주인한테 덤벼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 방송에서 이런 말하면 질타를 받을 것 같은데 개들이 복납해서 네. 사정없이 죽이거나 아니면은 보건소가 있어요. 개 보건소. 안락사. 예, 안락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복종하지 않는 개는 단순히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야생 동물이라 인간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공격할 때가 있나 봐요. 저는 이제 그런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예. 자기들도.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예. 싸우면은 진짜 막 무서울 정도로 싸우면 이게 주인이 말릴 수가 없어요. 죽이려고 싸우는 거예요. 훈련하려고
가다 보면은 개 한 마리가 다쳐가지고 원주민이 버리고 갔는데 우리 개가 가다가 그 개를 본 거예요. 가다 말고 방향을 확 틀어가 개한테 막 가가지고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 개를. 약한 개들은 공격하는 거구나. 예. 뜯어 먹으려고 하고 그래요. 어. 그런 경우도 이렇게 제가 봤어요. 야, 우리가 생각하는 애완견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준늑대라고 봐야 되고 인간하고 이제 친해지긴 했지만 어떤 극한 상황에서 인간도 공격 대상을 삼을 수도 있고 약해지면 지들끼리 잡아먹기도 하는 거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간에 개를 사서 친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개들이 저를 처음에는 이제 많이 경계를 하고 그렇겠죠. 예. 계속해서 밥을 주면서 저도 친해지려고 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친해졌죠. 주인이라기보다는 집사 정도로 여기였을 것 같은데 개들이. 개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하네스를 채우고 썰매에 묶거든요. 네. 개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또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개 이름도 다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 하네스는 쟤한테고 요 하네스는 얘하고 그거 하나를 매는데도 시간이 1시간 반씩 걸리죠. 한 마리 데려와 가지고 하네스를 매어 가지고 이쪽에 이제 썰매에다가 연결을 해 놓으면은 그게 두 마리 이제 세 마리 되잖아요. 그럼 세 마리부터는 막 또 자기들끼리 이리 엉키고 저기 놀면서 또 줄이 다 엉켜요. 그럼 또 그 엉킨 그 줄을 풀고서 새롭게 연결해 놓으면은 또 다른 개들이 와서 또 그걸 또 줄을 엉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막 그 엄청나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막 확 싸우면은 그냥 15마리 개를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고. 개 덕좀 벌려고 그랬는데 개 타지도 못하게 하고. 굉장히 영리하고. 그래서 저는 그 글란드 그 탐험 이후로요. 네. 절대로 저는 이게 개를 이용해서 탐험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다 걸어서 탐험을 하고 했던 거죠. 개 비 맞춰주세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올 때에 개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개를 데려올라 그랬었어요. 다 한국으로. 예. 한국으로 데려오고 이 썰매도 전통 방식으로 썰매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못질을 하나도 안 하고 처음부터 다 그냥 연결하고 묶어서 썰매를 만들거든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썰매는 진짜 우리 청소년들한테 보여주고 학습이 되겠다 싶어 가져올라 그랬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냥을 가장 잘하는 원주민한테 그 개를 맡겼죠. 이거 좀 잘 키워달라고. 그냥 다 예. 주고 오셨구나. 예. 그러면 개들이 체력이 다 다르잖아요. 예. 자기들끼리도. 체력 있는 개들은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데 얘는 진짜 체력이 좋다 안 좋다. 일단은 발이 예. 사이즈가 좀 넓적하면서 가슴이 딱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고 이 엉덩이 쪽이 굉장히 튼튼하게 보여요. 이 봐도 골격 자체도 다르게 보이고 그네들이 힘이 세죠. 그 가족들끼리 다 세더라고요. 근데 체력 차이가 나면 어떡합니까 개가? 지들끼리 힘들면은 조금 줄을 느슨해 가지고 쉬면서 뛰고 그러다 좀 힘이 괜찮으면 좀 뛰어주고 서로가 교대로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뭐 어떤 사인인지 모르지만은 똑같이 힘을 쓰지는 않아요. 누구는 천천히 달리면은 이쪽에서는 좀 힘을 받아서 뛰고 줄이 팽팽한 쪽이 있고 줄이 팽팽하면 얘가 지금 힘을 쓰면서 가고 있는 거고 줄이 팽팽하지 않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게 근데 왔다 갔다 해요? 예, 얘들이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가다가 이 크레바스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 벌어진 크레바스. 눈 깊이가 막 1000m, 2000m 이렇게 되니까 크레바스가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디에 크레바스가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게 제일 도움이 되겠다. 예, 그래서 얘들은 크레바스를 자기들이 피해서 가요. 이렇게 딱. 그게 제일 유용하겠다.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네, 이 개썰매가요. 에스키모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내비게이션이네. 네. 그러니까 스노우모빌 같은 경우에 나가가지고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그 대책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개썰매는 하루에 뭐 70km도 가고 이러거든요. 70km 나갑니까? 예, 100km 이상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주인이 막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주인이 그냥 그 썰매 위에만 타고 누워만 있으면은 개들이 알아서 집으로 주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예. 개 썰매가 그 지역에서는 생존과 직결된 수단이었네요. 개썰매가. 글란드를 가보면요. 개썰매 전용 표지판이 있어요. 개썰매가 다니는 도로로 해가지고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개썰매용 도로다 이렇게. 예, 예. 그러면은 대장님은 이 개썰매하고 며칠을 달리신 겁니까?